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승미소입니다. 새벽 다우지수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주가 급락했던 이유를 민주당이 대통령을 괴롭혀서 그렇다라는 트윗을 내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 트윗을 내보냈으며, 이 트윗이 향후 어떠한 화두가 될 것이고 어떠한 프레임을 위해서 이 내용을 던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뭐라고 하죠? 아무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긴급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할게요. 그 유튜브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하신 분과 구독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려 50%의 시청자분들이 구독 신청은 안 하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보시기 전에 밑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는 센스 아셨죠? 오늘 새벽에 일단 다우지수가 많이 빠졌던 여러 가지 이유, 원래 뭐 주가가 빠지려면 수백 가지 이유가 있죠. 오를 때도 수백 가지, 내릴 때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언론이나 주요 펀드, 헤지 펀드들에서 분석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탈리아의 그 재정 협상이 엉망으로 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어젯밤에 이탈리아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GDP 성장률 3분기 어디 있냐고, 마치 뭐 어딨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여기 빨간색 표시 있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0%라는 얘기입니다. 즉 3분기에 이탈리아는 성장률이 제로다. 이 얘기는 뭐죠? 3분기에 늘어난 돈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최근 무역수지 흑자국이거든요. 흑자국인데 성장률이 없다 그러면 내수가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지금 현재 이탈리아는 ECB, EU와 재정적자, 내년도 재정적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ECB가 권고하는 GDP 대비 1.8% 안으로 줄여라, 이거고, 이탈리아 지난번 총선에서 집권한 오성운동, 극우연합은 2.4%로 늘려야 한다, 늘리겠다,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2%까지 양보했는데 이조차도 ECB와 EU가 거절했죠. 그런데 오늘 어젯밤에 이렇게 GDP가 나쁘게 나옴으로써 이 오성운동 연합의 그 극우연합이 2.4%를 고수하겠다고 오히려 거꾸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 10년 만기 채권도 올랐고, 유로화도 약세를 보였죠. 당연히 이탈리아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미국 국내 사정은 이게 지금 현재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달러화 인덱스가 지난 7일이죠. 그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미국의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FOMC가 열렸죠. 7일과 8일날. 그때 미국이 그 패드가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로 조금은 완화됐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날 발표된 미국의 도매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12월에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는 우려감. 원래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을 싫어하잖아요.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이 우려감 때문에 이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주가는 부담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새벽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US adopts new battle plan to fight China's theft
of trade secret. 발음 나름 신경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이미 신문기사는 나왔죠. 중국이 공급한 그 주요 컴퓨터 칩, 서버 칩 등의 스파이웨어를 심어놨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에서는, 그다음에 애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확인해주지 않았고 한마디로 그런 일 없다. 부인을 했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요, 이런 중국의 도둑질이죠? 도둑질. 차이나 세프트니까요. 도둑질에 대해서 관세와 별도로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날 강경파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무역 분쟁을 2016년 지난 대선 준비 때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하고 있는 나바로 위원장, 이분이 헨리 폴슨이죠. 전에 미국의 아마 재무장관이었을 겁니다. 클린턴 때 헨리 폴슨을 위시한 몇몇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그러니까 투자은행 간부들, 대표들이 무역 분쟁 이제 좀 이렇게 좀 새로운 국면 좀 누그러뜨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나바로 위원장이 곧바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월가의 거물들, 대표적인 게 헨리 폴슨입니다. 중국의 간첩이다. 한마디로 종북 좌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는 곧 이번 말 11월 30일이나 12월 1일에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타협도 나와서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뭣도 강력한 대못을 박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합의가 있을지, 언제 합의가 있을지는 월가의 방식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꿈꾸지 마라. 지난번 저도 시진핑 주석 꿈꾸지 마세요. 꿈깨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나바로 위원장이 하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뒷받침한다고 할까요? 그런 신문 기사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나스닥과 팡 아시죠?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들, IT 기술주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자본은 애국심, 자비 이런 거 없습니다. 자본은 오로지 이익만 있습니다. 즉 이런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주식들은요, 이런 기업들은 중국의 넓은 소비시장, 전체 가망시장을 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바로 위원장의 강력한 발언, 거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미국의 또 다른 중국에 대한 압박책이 보도되자마자 그냥 이런 기술주들은 바로 빠졌죠. 그래서 지난 여기 동그라미 보면 중간선거 이후에 이 팡 주식들이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촬영을 준비한 것은 미국의 주식들이 빠진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트윗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prospect of presidential harassment by the Dems, 이게 디마크러스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죠. 허레스먼트는 일종의 섹슈얼 허레스먼트 하면 성희롱, 성추행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직, 프레지덴셜, 대통령직에 대한 한마디로 추행, 그러니까 나쁜 짓, 한마디로 탄핵을 하겠다는 등 이런 비정상적인 발언들을 통털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대통령의 나쁜 짓이 is causing the stock market big headache. 주식시장에 큰 두통거리,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큰 급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민주당이 대통령을 괴롭힌다. 대통령을 괴롭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말 같지는 않고요. 아주 전략적인 프레임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방송에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원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4석 정도 뺏어왔고, 그 다음에 하원에서도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적은 차이로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로리다나 이런 오하이오주에서 주지사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잖아요. 이 말은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의 입지는 확고해진 것은 분명한 팩트 같은데, 더 한편으로 보여서는 미국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하원이라고 합니다. 하원에서 청문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하원을 민주당이 이제 8년 만에 다시 집권을 했잖아요. 과반을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공세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리고 있는 이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해 왔는데요. 첫 번째가 하원에서 그때 중간선거 개표하자마자 지난 8일 날 트럼프의 개인 금융거래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에 보면 미 재무부나 도이치뱅크죠. 독일 최고의 은행이죠. 도이치뱅크의 소환장을 발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 신고 내용이나 개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의회가 이걸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고, 지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2년 동안은 이걸 이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개인 거래를 조사해서 개인적인 부나 부패 혐의들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할 만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는 척 슈머, 그러니까 하원의 원내대표입니다. 하원의 원내 사령탑, 민주당의 사령탑인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크게 압박을 받는 게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한 뮬러 특검이잖아요. 이 뮬러 특검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도 중간선거 바로 직후에 그냥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뮬러 특검에 대해서 왜 똑바로 관리 감독 안 하느냐, 이런 이유였거든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이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뮬러 특검 보호 법안을 내겠대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은 결국 부채 한도와 관련돼 있거든요. 3월 1일까지. 이게 만만치 않게 연결되면 쉽지 않을 협상이 되겠죠. 근데 도대체 뮬러 특검 보호 법안이 뭐냐 이리 보니까, 새로 이번에 지명된 휘테커 법무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서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를 보호하는 법안, 한마디로 특검을 강제 해임시켜버리거나 법무부 장관의 감독권을 발휘해서 방해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를 하거나, 나중에 법안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부할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쉽게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또다시 셧다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셧다운 싫어하죠. 왜냐하면 돈이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게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금 강하게 압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건 이제 더 심한 게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트럼프 관련해서 총 의혹이 무려 85가지라고 합니다. 거의 마트 수준이죠. 백화점보다는 좀 작지만 웬만한 동네 마트 수준의 85가지
이상의 의혹을 조사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조사 내용을 보면 뭐 거의 그 흥신소 수준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생활과 사업 거래, 세금 보도 및 환급, 러시아 스캔들, 우주군 창설, 스페이스포스라 우주군이 있나 봅니다. 창설, 백악관 행정, 그 다음에 막 해임을 뭐 트윗으로 날려버리잖아요. 해임권 남용 등 거의 모든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의회가 조사하겠다는 얘기는 청문회 뭐 등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미국의 의회는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물론 이렇게 하는 얘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한 포석이죠. 결국은. 그런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잖아요.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크게 스트레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게 또다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중간선거 전에요. 뉴욕타임스에서 트럼프의 세금 의혹에 대해서 기사를 한 거 있습니다. 이조차도 이제 의회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온 모양입니다. 근데 이 세금 의혹이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그 투표 전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후보할 때 세금 보고서를 인컴 텍스 리포터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으로 강제된 건 아니고요. 지난 70년대 그 닉슨 대통령 이후로는 거의 모든 후보가 나는 떳떳해, 세금에 대해서는 확실해 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만 지금 현재까지 대선 전부터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뉴욕타임스에서 추적 탐사 보도한 모양인데요. 이게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을 약 아버지로부터 트럼프가 4억 달러를 몰래 받은 게 있다.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먹혔던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수성가잖아요. 나 죄송합니다. 개고생했다. 하지만 이렇게 부자 됐다. 그래서 미국 우리 러스트벨트 노동자 여러분, 내가 당신들 부자 만들어줄게. 이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썼던 비슷한 말이죠. 아무튼 이게 통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 뒤를 파보니 이거 냄새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나네요. 세금 보고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이게 미국에선 탈세에 대해서는 이거 강력한 나라입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탈세, 거짓말, 그 다음에 그 증집,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을 겪은 증집 회피, 이런 국가적인 일에 애국심을 표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뭐 잘못 비슷한 걸 했다 그러면 가차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괴롭혀서 주가가 빠져서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올만 하죠. 마지막 하나는 지난번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예상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민주당이 되돌리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맥시 말한가요? 맥시 워터인가요? 이번에 하원 재정위원장, 민주당의 재정위원장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흑인 여성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대형 은행들의 한마디로 골드만삭스나 JP모건들이죠. 이런 은행들의 규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완화해 준 게 있는데 이것을 되돌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본은 원래 대형 자본은 규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자본은 누구는 싸워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냥 제 용어로 자본의 중력의 법칙인데요. 이걸 민주당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에 뭐 이탈리아 문제, 그 다음에 미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될 문제에 더불어서 자본이 싫어할 얘기는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했던 거죠.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월가가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경한 처지도 결국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민주당이 대통령을 괴롭혀서 주가가 빠진다고 트윗을 날린 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프레임 전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추측해 봤습니다. 왜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방위적인 정치적인 총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민주당이 나를 괴롭혀서 이렇다 라고 주가 하락을 담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재료가 뭡니까? 결국은 중국이죠. 중국을 때려 엎는 건데요. 이게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적으로 하나의 적을 놔두고 때려버리면 미국 유권자가 지금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그걸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미중 무역 전쟁을 더욱더 강화해서 현재 정치적인 위험성이라고 하나요? 정치적인 곤란함을 빠져나가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정치적인 이 현재 교착이라고는 그렇고 정치적인 위험에서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단이라는 얘기는 북한을 더욱더 협박하든지 아니면 북한과 짜잔하고 손잡고 나와서 노벨상 수상을 하든지 그게 어느 쪽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좋은 쪽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이제 이란이 있죠. 이란을 뜬금없이 오바마가 했던 그 조약을 정리해버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중동에서는 이란과의 갈등을 더 심화시켜서 정치적인 긴장, 군사적인 긴장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이나 군사적 긴장이 나오면 주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돈은 항상 쉽게 돌아다닐 상황을 좋아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앞부분은 달러 인덱스 강세로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주가 하락, 오늘처럼 주가 하락 한두 번 정도만 더 나와버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패드가 미친 짓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되면 좋아할 국민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주가 폭락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에 더 심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민주당이 자신을 괴롭히고 이 괴롭히는 게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먼저 소리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곤란에 처하게 된 트럼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는 아니고요. 제가 공화당 내의 입지는 확고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 어떠한 전술로서 민주당의 공격을 막아낼지,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설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최대로 빨리 방송을 마치려고 했지만 23분, 24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독하기 반짝반짝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안녕.